최근 들어 기업들이 AI를 이유로 해고 계획을 발표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국가와 집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공포 수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용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무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친구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있고 뉴스에서는 실업률이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게 진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공포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단순히 공포를 팔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종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반대로 어디에서 기회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경력을 고민하는 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숫자를 보면 볼수록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속한 직종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어야 해요.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에서 로봇이 공장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몰아내는 장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AI가 나타나 당신은 해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AI는 훨씬 조용하고 훨씬 천천히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고용을 동결하는 거예요. 팀에서 사람이 하나 빠져도 새로 뽑지 않는 거죠. 신입 공채 규모를 줄이는 거고요. 프리랜서에게 주던 의뢰를 AI 구독 서비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소리 없이 사람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고용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일을 더 적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대졸 진입 직무 공고가 35%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와 있어요. 기술업계에서는 신입 채용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의 양은 줄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일을 AI와 기존 직원이 나눠서 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사회에 나오려는 사람, 새롭게 경력을 쌓으려는 사람에게는 이 문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닫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변화가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사회 초년생과 경력 초반부에 있는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경력이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입구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아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위험한 직종이 어디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센터와 고객 상담 직군입니다. 이 직종은 사실 이미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은행이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처음 연결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AI 음성 시스템이잖아요. 예전엔 그게 단순한 번호 안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복잡한 민원까지 처리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해외 금융권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상담 시스템이 연간 1,000만 건이 넘는 고객 질의를 처리한 사례도 나왔어요. 1,000만 건이면 상담원 수백 명이 1년 내내 일해야 하는 물량이거든요. 세계경제포럼은 AI가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은 영역에서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고 봤고, 특히 고객 서비스와 사무행정 같은 반복 직무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 AI 상담 시스템들은 지금도 매달 업데이트되면서 더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 FAQ만 처리했던 게 이제는 클레임 처리, 환불 판단, 감정적으로 흥분한 고객 응대까지 학습하고 있어요. 한국어 억양과 방언까지 구분해서 응대하는 시스템들이 이미 상용화된 상태고요. 이 시스템을 쓰는 기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야근비도 없고 주말 수당도 없고 사대보험도 없어요. 불만 고객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요. 기업이 이 선택을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무행정직, 특히 데이터 입력과 문서 처리 업무입니다.
1시간에 수천 개의 문서를 처리하고 오탈자를 자동으로 잡아내고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걸 AI가 이미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있거든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에서 약 610만 명의 노동자가 높은 AI 노출과 낮은 전환 적응력을 동시에 가진다고 봤고, 이들 다수가 행정 사무 계열 직무에 몰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그룹이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역량이 가장 낮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 거예요. 이걸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20년 전 동네마다 있던 사진 현상 가게를 기억하시나요?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그 가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사진 현상 기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술이 필요한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데이터 입력 업무가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사진 현상 가게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사진 현상소 사장님은 가게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 한 집씩 문 닫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행정직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보이지 않아요. 팀이 20명이었다가 18명으로 줄었는데 자연 감소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새로 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체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서도 여성 사무서비스직에서 임금 충격이 먼저 나타나는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직종 구조의 문제인데 그 구조 안에 여성이 많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세 번째 위험 직종은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어요. 바로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잠깐만요. 개발자가 왜요? AI 시대의 가장 안전한 직업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데이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기술업계 데이터에서는 신입 개발자 채용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특히 빅테크에서는 신입 채용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더 선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니어 개발자가 하는 일 중 상당 부분이 코드 작성, 버그 수정, 문서 정리, 간단한 기능 구현 같은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그 작업들이 이제 AI 코딩 도구들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한 명을 뽑아 6개월 교육시키는 것보다 숙련된 시니어 개발자가 AI 도구를 활용해 혼자서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스탠퍼드 AI 인덱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AI 생산성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대표 분야라고 보고 있고, 기술업계 채용 데이터에서는 그 충격이 신입 채용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는 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수준의 개발자가 되느냐,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진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현실을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코딩 부트캠프가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3개월 배우면 취업된다는 광고들이 쏟아졌거든요. 지금 그 부트캠프들 상당수가 조용히 문을 닫았거나 모집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시장이 이미 답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위험 직종은 기초법률 업무와 금융심사 분야입니다. 2026년 초 미국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세션에서 한 전직 연방노동통계국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법조계를 진로로 선택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신 AI에게 법률 리서치를 맡기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였거든요. 법률 리서치가 어떤 일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천 건의 판례 중에서 지금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내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이를 정리해서 선임 변호사에게 보고하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로스쿨 갓 졸업한 신입들이 밤새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AI는 이 일을 불과 몇 분 만에 해냅니다. 오류율도 낮고요. 아이러니한 건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쏟아붓는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은 그대로인데 나왔을 때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심사나 대출심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신청서를 검토하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조건을 판단하는 이 과정이 결국 데이터 기반의 패턴 인식이거든요.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에요. 보험심사나 대출심사처럼 규칙 기반 판단이 많은 업무는 AI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위험 직종은 기초 콘텐츠 제작 직군입니다.
제품 상세 설명 작성, 보도자료 초안 잡기, 단순한 정보기사 작성, SNS 카피 만들기, 이 영역들이 빠르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AI가 초안을 뽑으면 사람이 검토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순수하게 글만 쓰던 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연구들에서는 AI 도입 초기 글쓰기 관련 프리랜서 시장에서 일감과 수입이 줄어드는 패턴도 확인됐습니다. 단가가 낮은 단순 카피 업무부터 영향이 시작되고 점차 마케팅 영업 직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5직종을 보면서 하나의 공통 패턴이 보여요. 이 직종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절차가 있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결과물을 검증할 기준이 명확한 일들이거든요. AI는 규칙의 세계에서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쉬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규칙이 없는 세계, 모호하고 맥락이 복잡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각이 필요한 세계에서는 아직 AI가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일이 규칙의 세계에 가까운지 감각의 세계에 가까운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를 짚어야 해요. 위험하다는 게 곧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지금 그 직종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가 핵심이에요. 같은 법률 직군이라도 AI가 리서치를 해주는 덕분에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는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 같은 콘텐츠 직군이라도 단순 카피 작성에 머물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AI가 올수록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역설이에요. AI가 더 강해질수록 진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귀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AI 시대에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는 직종들의 공통점을 보면 놀랍습니다. 전기기사, 배관공, 설비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같은 직업들이에요.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몸을 직접 써야 하는 일들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공간에서 판단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고요. 누전 위치를 찾아 낡은 건물 안을 돌아다니거나 막힌 하수관을 뚫기 위해 좁은 공간에 기어들어가거나 이런 판단과 움직임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 로봇이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역설이에요. 화이트칼라 지식 노동이 AI에 더 빠르게 침식당하고 있고 블루칼라 현장 기술직이 오히려 더 안전한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직가라고 가르쳐온 방향과 지금 시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처럼 사람의 몸과 감정에 직접 반응해야 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재활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AI 기술이 의료 문서 정리나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진은 더 많은 시간을 환자 케어에 쓸 수 있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영상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AI가 들어온다고 해서 별로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업종은 괜찮겠지, 우리 회사는 아직 그런 거 도입 안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기술 변화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신문사들은 우리는 괜찮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카메라 필름 회사들은 당분간은 괜찮다고 했어요. 체감 속도와 실제 변화 속도 사이의 간격,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이에요. 조용하게, 그리고 갑자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게 기술 변화의 본질이거든요. AI 자체를 만들고 운용하는 직군도 당연히 성장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국내 AI 분야에서 약 1만 2,800명의 신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2025년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AI 인재가 오히려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9,200만 개가 대체돼 순증은 7,800만 개 수준이 될 것으로 봤어요. 낙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대부분이 지금 사라지는 일자리와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콜센터 상담원이 AI 엔지니어가 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이동의 난이도, 그리고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1900년대 초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흔한 여성 일자리 중 하나였거든요. 수십만 명이 그 일을 했는데 전화 기술이 자동화되면서 직업 자체가 소멸했어요. 그 대신 새로운 기술 분야 일자리들이 생겨났죠. 문제는 전화 교환원이었던 사람들이 곧바로 그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기술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는 그보다 느렸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그 패턴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어느 부분이 AI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더라도 직면해야 해요. 반복 가능한 실행을 잘하는 능력은 점점 AI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반면 판단, 관계, 설계, 창의적 결합, 이런 능력들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있거든요.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상황을 읽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 아무도 연결하지 않았던 점들을 연결하는 것, 이것들은 아직 AI가 흉내내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AI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자체가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 분야에서 AI를 도구로 써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거든요. 마치 30년 전에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직원과 못 쓰는 직원이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졌던 것처럼 지금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많은 직업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 그 직업 안에서 사람이 맡는 일의 구성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성 중 어느 부분이 AI로 넘어가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가장 현명한 방식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AI가 일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 진짜 두려운 건 특정 숫자가 아니에요. AI를 도입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영역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의 논리이고 그 논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이동의 속도가 우리가 준비하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일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맥킨지 자료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직원과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이미 의미 있는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2배, 3배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기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 분명해요.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문이 닫혀도 왜 닫혔는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른 문을 찾거나 혹은 새로운 문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AI가 내 직함을 빼앗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콜센터 경력을 가진 분이 AI 상담 시스템을 관리하고 품질을 평가하는 역할로 전환하는 사례, 문서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검수하고 피드백을 주는 역할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일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그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직종이 AI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현장 이야기가 이 주제를 훨씬 더 실질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